네, 저희 계속해서 정한범 국방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오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초청 정책연설을 라이브로 같이 들으셨잖아요. 거기서 이 대통령이 양국민의 신뢰를 나누는 한미동맹의 새 역사를 목도했다. 이렇게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고 앞서 전해주신 대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최적의 해답이다라고 언급하면서 한미동맹, 또 안보동맹, 경제동맹, 실용동맹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말했죠. 일본을 갔다 온 이유가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관심이 많은데 그거를 한미가 일단 잘 정리하고 온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잖아요. 그거와 함께 한미일, 한미동맹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은 어떻게 풀이하세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순방의 어떤 의미와 전략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순방 전부터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통 이제 우리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방문국으로 미국을 선정하는 것이 거의 규정처럼 마치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그런 법처럼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례적으로 일본을 먼저 방문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과연 이 일본을 먼저 방문한 것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이제 논란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건 일본도 만족시키고 미국도 만족시키는 굉장히 좋은 카드였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에 드러났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미국이 그동안에 했던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 단지 한미동맹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보다는 한미동맹을 어떻게 한미일 협력으로 승화시켜서 동아시아에서 이 중국을 견제하는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미국이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는 고리 중에서 한미동맹은 견고하고 미일동맹 견고한데 한일 간의 협력이 과연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 이제 항상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 제기하기도 전에 먼저 풀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미국을 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그 주요 관심사를 아예 이 회담의 의제로 오르지도 않을 정도로 미리 이제 해결해버린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고요. 특히 이제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안보, 경제, 첨단 기술 등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면서 이게 그냥 단순히 군사 동맹이 아니라 전략적인 포괄적인 동맹이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양국이 타결한 관세 협의가 양국의 첨단 기술 협력을 강화해 마중물로 작동할 것이라고도 밝혔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번 CSIS 연설에 제가 눈길을 좀 끌었던 것들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동맹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다는 점.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한미 동맹을 갖다가 현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 동맹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갖다가 대북 견제만 한정하지 않고 대중국 견제로서 확대하는 것을 일정 부분 양보를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시사한 점 이런 부분도 좀 저는 인상 깊었고요. 그다음에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위비 분담금을 갖다가 지금 미국이 현재 요구하는 수준으로 증액을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라든지 아니면 국방비 증액 이런 쪽으로 좀 양보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라고 봤는데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첨단 방산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한 점. 그리고 관세 합의가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첨단 기술 협력 강화를 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쪽에서 조선 이런 곳에서 미국과의 공급망에 한국이 역할을 다하겠다. 경제 동맹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다음에 연설 이후에 지금 대담을 통해서도 밝혔듯이 그동안에 우리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소위 말하는 안미 경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었는데요. 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이죠. 예. 그래서 안미 경중만 지금 우리가 추구하진 않겠다라는 것을 인정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그동안의 입장에서 많이 바뀌었고 한미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한미 정상회담 전에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부 우려가 나왔던 그 내용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행동,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 뭐 남아공 대통령 등등 뭐 스위스 대통령은 총리인가요? 그 보지도 못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은 그런 상황이 없었잖아요. 그 벤스 부통령도 옆에서 같이 트럼프 대통령과 잘 호응을 잘 우리 대통령에게 맞춰주는 것 같았고 이런 분위기는 어떤 이렇게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우리가 회담을 준비를 잘 한 덕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회담 전부터 우리가 총력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례적으로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미국으로 이제 날아가면서 용산의 3명의 실장들, 그러니까 비서실장, 안보실장, 경제실장, 정책실장까지 이제 모두 가서 총력전을 펼쳤고요. 대통령실이 옮겨졌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전에 우리가 뭐 어쨌든 총력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그 덕을 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지에서 회담장에서 얼마나 또 우리가 잘 대처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어젯밤에 느닷없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 하나가 굉장히 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뭐 국내에서도 그렇고 미국 현지에서도 이게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거였나요? 예, 뭐 영어로 이제 purge and 뭐 revolution 이런 단어를 썼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어젯밤에 긴급히 이제 뭐 우리 여기 용산과 또 예. 이제 미국과 현지와 통화를 제가 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내용이 지금 무엇이고 현재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올린 글 자체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고 좀 약간 당황했던 것 같긴 해요. 이게 회담에 2-3시간 전에 올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회담의 어떤 전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사실 이제 아마도 이제 대통령을 포함해서 현지에 있는 참모들이 그러니까 거기 회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차라리 이 회담장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회담 전에 이런 사실이 미리 알려지는 것이 차라리 더 잘 됐다. 그래서 우리가 대처하고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됐고, 예. 그래서 이 SNS에 올린 글 자체가 회담의 일부로 그냥 간주를 한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우리 대통령도 거기에 맞춰서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칭찬 폭격이라는 말을 이제 제가 썼었는데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좀 어색한 말을 꺼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계속해서 칭찬 폭격을 오벌 오피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우존스까지 그리고 세계 평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김정은과의 뭐 어떤 만남 이런 얘기까지 그냥 쭉 끌고 가 버리니까 이제 예.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걸 우리가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현장에서의 어떤 대처도 굉장히 주요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기 때문에 뭐 문서화가 된다거나 공동 서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트럼프 정부 2기 들어서 좀 이런 양상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건 뭐 꼭 우리나라하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나라라고 한다면 뭐 사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한다 하더라도 일본일 수밖에 없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보다 더 황당한 상황을 많이 겪었고요. 예. 사실 이제 어제 회담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런데 이제 저의 견해도 그랬고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견해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선언문장에 서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그러니까 회담장에서 어떤 합의를 했든지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선언을 하면서 또 돌발적인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정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건 국내 오디언스들을 상대로 하는 워딩들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외교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오디언스들에게 내가 이만큼 미국과 미국인을 위해서 잘 싸웠다라는 걸 이제 과시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농수산물 얘기도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쌀과 쇠고기를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전면적인 개방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정도면 그냥 전면 개방이다. 그냥 이렇게 믿고 싶은 것이고 그것을 미국 국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오늘도 보면 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SNS에 무려 4번이나 이걸 올렸어요, 지금. 우리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를 사진을 4장을 올리면서 본인이 직접 이게 이제 한 번 정도 올리고 마는데 4번이나 올렸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게 낫지. 공동 성명을 하면서 거기서 또 엉뚱한 얘기를 해버리면 좀 우리가 당황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희정 대변인이 그 언론 브리핑에 나와서 기자가 또 그 질문을 했더라고요. 공동 선언은 발표 왜 안 했냐 했더니 분위기가 지금 그 앞서 보신 대로 분위기가 좋은 그 분위기가 연장된 걸로 그냥 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그 정상회담 내용 중에서도 조선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이 많이 보여준 거는 알겠고, 근데 추가적인 앞서 저희가 얘기 나눴던 상호 관세 플러스 품목별 관세 어떻게 될 건지 자세히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경제사절단이 가서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할 것인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한미 동맹 그 정상회담으로 경제 관계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는지 그 큰 틀의 합의가 어떤 게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서요. 어떻게 저희가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난번에 관세 협상 이후에 양측의 주장이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합의문이 문서화되는 작업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농산물 시장 분야인데요. 미국에서는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하고 우리는 쇠고기 와 그 쌀 시장을 막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구두 합의인 상황에서 양측의 주장이 다른 것이라고 하면 결국은 나중에 서면으로 문서로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분란의 소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3,500억 불의 투자 관련해서도 우리 측은 1,500억 불의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말고 나머지 2,000억 불은 뭐 보증이나 대출의 형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미국이 투자하는 분야를 다 정하게 돼 있고 뭐 90%의 이익을 다 미국이 가져가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라는 것이 이번에 나왔어야 되는데요. 특히 투자 관련해서는 미국이 향후 지금 15%를 조정하기로 했던 상호 관세라든지 자동차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투자 이행 속도나 규모를 구실로 삼아가지고 되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도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청구서도 내밀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주한미군 주둔지에 대한 소유권을 달라라는 것은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한국이 일본처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조인트 벤처 형태로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한 거. 기존에는 미국의 에너지를 1,000억 달러 수입하기로 했다라는 이 사항만 우리 측에서 발표가 됐었었는데 오늘 처음 사실 듣는 얘기죠. 근데 이게 상당히 위험성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들조차 투자를 안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조인트 벤처로 투자를 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을 떠안아야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무기 구매를 하라고 요구를 한 점.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청구서를 내민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뭔가
말한 그 여러 가지 아직 민감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온풀법, 디지털 관련해 가지고 비관세 장벽, 그다음에 구글 정밀 지도 반출 예. 이런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리한 문서화 작업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예. 지금 새로 들이민 청구서를 어느 정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지금은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한미 경제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그럼 긍정적인 면은 우리나라가 상호 관세를 그 얘기할 때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고심 끝에 내민 카드가 조선업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마가에서 S를 더 붙여서 마스가라는 타이틀로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은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거죠. 예, 그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것은 미국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워했던 것, 이번 협상에 있어서 가장 우리의 효과적인 지렛대였다라는 것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입증이 됐습니다. 예.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업의 재건이라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첫 번째 목표, 그래서 블루 칼라를 위한 일자리 창출로 국내의 지지 기반을 끌어올린다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과 동시에 그다음에 지금 확장하고 있는 중국, 해양으로 확장하고 있는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한 이 안보 측면에서의 목적 두 개를 동시에 달성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스가 프로젝트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앞두던 무역 협상에서도 상당히 큰 협상의 지렛대였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조선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게 공동화될 수 있는 우려 같은 부분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좀 조정을 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사실 국내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는 조선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도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반도체 품목 관세가 아직 발표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지금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투자 계획을 그다음에 AI 산업에서 협력 방안 이런 것들을 제의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따르면 결국은 우리나라에 생겨야 될 양질의 일자리가 대규모 미국으로 이전돼 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경제 성장 동력이 사실은 약화되고 잠재 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설에 의하면 미국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지어도 거기에 들어가는 중간재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에 한미 무역 협상의 결과를 보십시오. 예. 그동안에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활발한 대미 투자의 결과로 미국에 있는 우리 공장에서 사용해야 될 중간재를 갖다가 우리가 많이 수출을 했기 때문에 대미 우리 무역 수지 흑자의 상당 부분은 대미 투자의 결과다라고 설득을 했으나 미국의 입장에는 전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최종 제품을 미국에서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중간재를 비롯한 모든 공급망 전체를 미국으로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현대 자동차 그룹인데 예. 현대 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210억 달러를 투자해서 2028년까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제철까지 모든 공급망 전체를 미국으로 투자하기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산업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생산하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조선, 그다음에 AI 산업 이런 것들이 다 미국으로 공급망 전체가 점점점 옮겨가게 되면 국내 산업은 공동화되고 지금 청년들의 쉬었음 청년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는데 많은 예. 대졸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이런 문제는 점점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그 기업의 투자 약속 같은 것들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또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간 게 아니냐는 좀 반응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아마도 그런 것들이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력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우리 그 용산의 3명의 실장이 간 것만 총력전이 아니고요. 이 경제인들까지 모두 나서서 그렇게 총력전을 펼친 것이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결국 이 대통령이 가셔서 경제동맹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의 수확은 결국 우리 기업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업이 잘 돼야 우리 이 국가 경제도 잘 되는 것이고, 예. 고용과 세수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우리 경제인들도 참여를 해서 마쿠에서 많은 역할들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경제인들이 가서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장기적인 플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얼마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다고 해도 그게 이제 올해나 내년에 바로 투자하는 것들이 아니고 향후 10년에 걸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제 장기적인 포석들을 내놓는 것이고요. 예. 또 그 기업의 어떤 경영 상황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이 투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이제 또 변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어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현찰보다는 이제 어음에 가까운 것들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조금 더 협상에서 덜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는 그런 카드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이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번 그 회담은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방어전의 성격이 좀 강하다.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간 것은 처음부터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국을 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상대로 지금 이런 경제적인 도발이라 그럴까요?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느 나라든지 지금 트럼프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그냥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트럼프의 공격을 가장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막아낼 수 있느냐. 물론 우리의 이 국익을 다 한꺼번에 다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그럴 것 같았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전략은 가능하면 이번 라운드에서, 그러니까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공격을 피하는 전략을 이제 우리가 세웠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 회담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하지 않도록 어떤 구체적인 사안들을 거론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주요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 아마도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하는 것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이 참모들과 협상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다 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협상에 실패했다고 보기보다는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예. 이제부터 진짜 우리 국익을 관철해낼 수 있는 마크의 실무 협상이 남아 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상회담 지금 나오는 정상회담을 계속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상한 돌발 행동하면 어떡하지? 그런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계속 보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좀 화기애애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마스가 프로젝트 우리가 제안한 그 조선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게 그래, 한국이 배를 잘 만들고 우리에게 배를 만들어줄 수 있고 우리나라에 와서 배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정도면 굉장히 그 우리의 제안에 만족을 한 것 같은데 왜 미국은 그 조선업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이 좋은 거예요? 지금 미국의 조선 상황이 어떤 건지 또 안보적인 면에서도 조선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사실 이제 저도 작년이죠. 이제 작년에 이제 미국 그 외교관들과 접촉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듣기 시작을 했는데, 예. 그러면 이제 외교관들의 어떤 그 질문의 패턴이 제가 지난 2, 3년간 이제 만나본 패턴을 보면 처음에는 한국 정부와 또 이제 당시 이제 한국 야당이었던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제 외교적인 성향, 미국에 대한 인식, 또 이제 남북 대화에 대한 어떤 의지, 그리고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뤘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바로 이제 첫 번째 제가 만났던 외교관이 가지고 나온 질문이 한국과 미국이 조선업 동맹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외교관이 이런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굉장히 의외로 이제 받아들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좀 그 마쿠의 이제 이런 그 저간의 사정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패권 국가로서 군림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그 가치,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고 하는 미국의 가치가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가치로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가진 경제력,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인 영향력.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미국의 국방력, 그러니까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군사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물론 이제 이 세 가지가 모두 위협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 어찌 얘기하면 되돌릴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뭐냐면 군사력 중에서도 이제 특히 해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이 뭐 로켓도 잘 만들고 미사일도 잘 만들고 뭐 핵무기도 제일 많고 뭐 이런 거 다 잘합니다만 배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과거에는 미국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얘기했습니다만 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하루에 배를 한 척씩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네.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현재 세계 조선업의 영향력을 보면 한국과 일본, 중국이 거의 세계 조선의 거의 대부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뭐 불과 몇 퍼센트, 글쎄요, 제가 정확한 수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0.몇 퍼센트였든지 아니면 뭐 2, 3%였든지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결국 이제 미국이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군함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군함들, 뭐 우리가 미국 하면 해군력 중에서도 한국모함이 다 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노후화된단 말이죠. 이것들도 사용 연한이 있는데 예. 이제 한번 노후가 되고 나면 새로운 전함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조선소가 없는데 어디서 만들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다 만들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한국과 일본인데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와 조선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 관계에서 어찌 보면 압도적으로 절대적인 을 관계, 갑을 관계에서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조선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우리가 갑이고 미국이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 조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군함을 새로 만드는 것이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중요할 거고요. 예. 아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함들이 수십 년 내로 이제 퇴역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군함들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이 사가는 방법이 있고 예. 미국 국내에 있는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미국 국내에 있는 조선소들은 사실상 문을 다 이미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우리 대통령이 방문하게 될 필리조선소라고 하는 게 예. 대표적인 곳인데 이것을 우리 하나오션이 인수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건조를 하면 가장 좋은 것인데 현재는 사실 거기에서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제가 이제 하나오션 그 경영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예.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오션 자체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남는 거예요. 네. 그러나 미국 이게 군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동맹국가지만 군사 기밀에 속하는 것이라서 또 동맹국에서 만드는 것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과 어떤 이제 규정들을 만들고 동맹의 어떤 그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완이 되고 나서 그때서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전까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미국의 군함이 현재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해서 이 동아시아에서 계속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움직이다가 고장이 나요. 그러면 미국까지 가서 고쳐 갖고 오기는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유지하고 보수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예. 그것이 이제 바로 우리 조선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소들에서 미국의 군함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역할들 이런 것들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선업에 대한 그 한미 간의 협력의 어떤 여지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현재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난 이 관세 협상의 결과로
결과로 미국이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 천연가스 등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에너지 분야 협력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 원자력 발전을 갖다가 미국 내에서 4배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럼 미국이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설계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제조 능력은 아직 또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한수원 등이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원전 산업에서의 협력. 근데 우리 입장에서도 또 원전 산업에서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전의 개발 관련해 가지고는 또 미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의 협력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인 알래스카의 LNG 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고 투자 위험이 큰 사업이다 보니까 투자를 하는 게 저된 점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이미 그 조인트 벤처 형태로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발표가 없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것을 지목을 하면서 한국도 조인트 벤처로 참여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투자를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 건지, 국내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으로 발표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SMR 관련해 가지고는 보니까 그 MOU가 실제로 지금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수원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3대 SMR 개발사 중에 하나인 엑스에너지, 그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와 앞으로 SMR을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등의 확대 협력을 하겠다고 MOU도 체결되는 등 성과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국내 원전 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희소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그 알래스카 그 LNG 사업에 일본하고 한국이 투자할 것이다,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확언을 한 거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그 한 몇 달 전에도 그 얘기 나왔을 때 미국에서 그래 일본과 한국이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확언을 한 것 같은데 그럼 이 정도라면 우리나라에서는 거기를 그 무시할 수 없이 꼭 누군가는 참여해야 되는 겁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합의문이 작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아마 의견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뭐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이 얘기를 할 정도면 상당히 그쪽에서는 비중을 두고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른 쪽에서 양보를 할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하는 게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에너지 수입량을 늘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는 어차피 그동안에 중동으로만 수입처가 일원화돼 있다 보니까 중동에서 각종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그러면 우리가 한국의 국내 물가라든지 국내 경기 침체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미국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양국 간의 윈윈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아니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다른 카드를 제시하는 식으로 회피할 수는 있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미국이 또 한 가지 원하는 게 이제 미국산 무기의 구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만든다면서 B2 폭격기를 콕 집어서 자랑을 했습니다. 많은 군사 무기 가운데서 왜 이 B2 폭격기를 내세운 걸까요? 워낙 비싸죠. 엄청나게 비싼 폭격기고요. 뭐 우리가 아마 뉴스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보셨을 텐데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날아가면 우리 이제 F-15나 F-16이 또 이제 F-35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이제 호위하면서 날아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전투기와 비교해봐도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거죠. 이게 이제 전략 폭격기는 이게 핵무기를 싣고 가서 이제 떨어뜨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포의 무기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전략 폭격기가 한번 뜨면 북한은 실제 이 상황과 상관없이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이 우리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저 B2 같은 뭐 B1B 이런 그 전략 폭격기들이 이제 떴을 때인데 아마도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미 간의 확장 억제를 이제 좀 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괌에 있는 미국의 이제 B2 전략 폭격기 이런 것들이 이제 한반도에 전개되는 상황을 여러 번 이제 연출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 이제 우리가 가능한 이런 횟수를 좀 많이 늘리고 싶어 하는데 이게 한 번 뜨면 수십억 원이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 계속 불만을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처럼 특히나 뭐 비용, 돈 이게 숫자를 굉장히 중시하고 그렇죠. 미국 국민들에게 뭐 내가 돈을 얼마 벌어왔다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전략 폭격기를 전개해 달라고 요구하는 할 때마다 비용을 너네가 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그러지 말고 너네가 하나 사가. 뭐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사오는 것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요. 예.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어떤 동맹의 현대화라고 한 측면과 또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전자권 전환이라고 하는 것, 뭐 전자권 전환이 뭐 정치적으로 바라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원래 이 한 국가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말하자면 군사적인 독립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군사력을 활용할 수 있는 국가의 주권을 지금 이제 미국에게 양도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온전한 주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또 궁극적으로 당연히 전자권을 우리가 이제 다시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전자권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건에 기초한 이런 현재 이런 단서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조건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의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B2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무기든지 우리가 독자적인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뭐 미국이 사가라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살 것은 아니고요. 예.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구매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그 지금 협상 과정에서 국방비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국방비를 늘리는 부분의 한 분야로서 우리가 우리의 이제 국방력 현대화 첨단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뭐 필요하다면 우리가 살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 군 당국에서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만약에 미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면 우리가 예. 이제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또 다른 무기를 사도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거랑 비슷하네요. 알래스카 그 LNG 사업이랑 비슷하게 이것도 지금 그 B2 말하면서 이렇게 저는 맨 처음에 그 정상회담 때 B2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네 다 봤지 뭐 며칠 동안 그 계속 움직이는 거 봤잖아. 너무 훌륭한 B2야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이 이런 뛰어난 군사 장비를 많이 구매할 것을 기대한다. 이런 게 또 압박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필요한 건 뭐 사면 괜찮을 텐데 거기에 이어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원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건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그러면 그 부지면 우리나라 땅일 텐데 예. 우리나라 땅을 그럼 사겠다는 거예요? 달라는 거죠. 달라는 거. 예, 그러니까 예. 사실 이것은 영토 주권 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얘기한 뜬금없이 이제 제시한 포석은 결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예.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이죠. 그래서 대북한 견제에 한정하지 말고 예. 대중국 견제까지 확장하는 거.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든지 아니면 주한미군을 감축하든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더 센 요구 사항을 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협상 방식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보니까 주한미군 우리나라 28,500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계속 4만 명이라고. 4만 명이라고 계속 말하네요. 그렇죠. 그거를. 예, 3만 명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걸 예. 일부러 4만 명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거래 기술이라고 해서 본인의 자서전에 여러 가지 거래 방법의 뭐 10가지 원칙을 제시를 했는데 예. 그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면서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한다든지 예. 그다음에 상대방을 갖다 코너로 몬다든지 그다음에 뭐 SNS나 이런 뉴스를 활용해 가지고 관심을 끌게 한다든지 예.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SNS를 통해서 새로운 이슈를 또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본인의 자서전에 나와 있는 협상의 기술을 그대로 한미 정상회담에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예. 협상의 기술, 거래 기술 책을 봤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오늘 뭐 어느 정도 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방위비 문제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가장 유효한 카드는 이제 조선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지금 패권 국가잖아요. 예. 전 세계 패권 국가인데 우리는 이제 우리 군을 생각하면 육해공 벌써 이제 말의 순서도 6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5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다 육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남북한이 분단돼 있고 이 한반도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육군이 이제 주력군이고 뭐 유사시에 이제 뭐 북한과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육군이기 때문에 우리는 군을 생각하면 다 육군을 생각하기 쉬운데 예. 대부분의 이제 강대국들의 군대는 해군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죠. 특히 이제 미국은 전 세계를 다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해군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전투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것은 대부분 다 공군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예. 미국은 해군이 많은 공군을 사실상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공모함 위에 있는 비행기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해군입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의 주력군은 해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군함이라고 하는 것은 수명이 있어요. 연한이 예.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퇴역이 돼야 되고 새로운 함정이 들어서야 되는데 만약에 한국이 정말 여기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난감한 상황이죠. 그런데 알겠습니다. 물론 뭐 한미 동맹이 있는데 예. 우리가 협조하지 않을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강력한 힘은 예, 조선업이다. 조선업이 제일 크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우려보다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끝났지만 남은 과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예, 좀 남은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슈들 아직 예.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반도체나 의약품 관련된 품목 관세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기업을 지킬지 그 예. 이슈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양국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농산물 분야, 네. 그다음에 3,500억 달러의 미국의 투자를 갖다가 과연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예. 투자 이유는 진짜 미국이 90%다 가져가는 것인지, 예. 그다음에 알래스카 LNG 가스에 우리가 실제로 투자를 하는 것인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문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 그다음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슈도 그때 가서 또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문서화될 때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 이 3,5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 예. 이 투자의 이행 속도라든지 규모를 문제 삼아서 트럼프 행정부가 언제든지 우리의 관세 협상을 뒤집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에 대비해서 안전 장치를 문서화하는 작업에서 포함시키는 게 상당히 필요해 보인다라고 예.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대미 투자를 통해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큰 힘을 실어줬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 대미 투자로 인해서 국내의 양질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국내에도 투자를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기업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역시 나와야 된다. 예. 그래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네.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한다든지 각종 규제를 없앤다든지 하는 우리 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한미 동맹 안보와 관련해서 남은 숙제 뭐가 있을까요? 정상회담 이후에. 글쎄요,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오늘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경제 문제는 이제 경제 문제대로 중요한 것이고요. 예. 이제 안보 문제에서 동맹의 현대화라는 부분인데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미국이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네. 지금까지는 미군을 북한을 견제하는데 북한으로부터의 남침을 억제하는 데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미국이 이제 직면해 있는 미중 간의 전략 경쟁,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계속 타진을 하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한국이 이 미국의 어떤 그 전략 경쟁,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도 동참해 달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동참하는 것까지는 사실 미국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강하게 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주한미군을 언제든지 대만의 유사시에 전환해서 대만에 파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해왔는데 사실 우리로서는 그렇게 그것을 용인하게 되면 현재 남북 간의 대치도 부담스러운데 중국과도 적대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뭐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또 중국과의 경제적인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예. 만약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면 국민 경제가 흔들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 전혀 얘기가 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막후에서 협의가 잘 돼서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다른 얘기들에 밀려서 언급을 하지 않았든지 예.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두 분 긴 시간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첫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